일병, 이병, 상병, 병장. 저는 사병입니까? 사병. 법사위에서 네. 탄핵 청문회라는 걸 사상 최초로 하게 생겼어요, 그죠? 이런 법사위원장 처음 본 것입니다. 라고 제가 얘기했죠. 아니 처음 그 이야기가 나온 것은 국민의힘에서 이런 법사위원장을 내가 처음 본다고 했더니 절대 공감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법사위원장 처음 본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항의하면서 당신 같은 법사위원장 처음 봐 그랬더니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원래 없던 길도 사람이 다니기 시작하면 길이 되는데 길을 이미 국회법에서 내놨더라고요. 원래 있는 규정인데 원래 아무도 쓰지 않았던 거죠. 국회법에 보면 중요한 의안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열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국회법대로 당신들은 멋대로 하겠지만 나는 법대로 하겠다. 이때가 되는데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 국민청원이 법사위 이제 이렇게 이 법을 만들어 주세요. 이런 청원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예. 즉각 발의 요청 예. 이제 서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국회법에서는 중요한 중대한 의안에 대해서는 법률뿐만 아니라 이슈 사안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열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청문회를 열 때는 증인을 채택할 수 있고 또 증인이 채택이 됐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다. 그러면 3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국회 경위를 보내서 강제 동행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강제 동행은 현재는 국정조사에 대해서 강제 구인할 수 있는 동행 명령장을 발부하게 돼 있는데 청문회는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청문회에는 그 조항을 적용할 수 없어서 제가 청문회에도 동행 명령장을 발부하고 강제 구인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오케이. 네, 자, 국회법 제가 전문가입니다. 원래 법에 이미 이 중요한 법을 발의해 달라고 하는 청원에는 관련해서 청문회를 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는데 네. 그런데 이제 5만 명 이상 되면은 법사위가 거기도 공식적으로 응답을 해야 되고 근데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동안은 그죠? 그렇습니다. 한 그러니까 번도 국회법 145조 2항에 보면 국회의원도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는 발언권을 중지할 수 있고 퇴장을 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사위뿐만 아니라 상임위에서 국회의원이 발언하다가 퇴장된 적은 없죠. 없습니다. 근데 위원장님은 하시려고요? 아니 저는 할 의향이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런 조치도 불가피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 불행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미리 계속 예고하고 있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인더러 10분간 퇴장 이거 말고 지금 발언하고 있는 국회의원을 당신 10분간 퇴장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 국회법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퇴장 명령을 했는데 하실 것 같은데. 퇴장을 하지 않고 예. 계속 의사를 진행을 방해한다. 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국회 선진화법도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퇴거 불응죄가 있습니다. 위원장이 퇴거를 명령했는데 계속 거부하고 퇴거를 불응할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어서 만약에 그 형이 확정되면 다음 국회의원 출마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런 법사위원장은 앞으로 다시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자 이제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그렇게 한답니다. 예. 아니 한다는 게 아니고요. 할 수도 있다.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꼭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만들면 그때 가서는 굉장히 심각한 어쩔 수 없다. 고민이 생길 것 같다.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할 수도 있다고 돼 있던 그 청문회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번에 사상 최초로. 이 청문회는 그렇게 그러면 결정했습니다. 지금 탄핵과 관련해서 5개 사유가 있다라고 네. 말하는데 그 5개 사유에 관련된 예를 들면 양평고속도로 여기도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그런데 종점 변경 사건. 예. 너무나 많은 사안이고 방대한 사안이지 않습니까? 다 어떻게 하려고 증인 그러세요? 참고인도 방대할 것이고 네. 그래서 19일 날 19일 날 청문회에서는 해병대 순직 사건 및 수사외압 사건 최상병 것만 하고 요것만 주로 하고 19일 날 일주년 된 날이니까 그렇습니다. 예. 26일 날은 26일 날. 김건희 여사 관련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명품백 사건 등등에 관한 것을 집중적으로 일단 이틀 해보고 해보고 네. 필요하다면 더 할 수도 있다. 그렇죠. 청문회는 몇 번 이내로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없습니다. 네, 연중 무휴로도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국회법에. 강력한 법안이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틀간 해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청원 소위로 회부를 해서 청원 소위에서 또 한 번 해봐라.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원래는 이것은 청원 소위의 소관인데 네, 이 건이 크니까 법사위 전체에서 하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고 첫 19일, 26일은 첫날은 최상병, 둘째 날은 대통령 부인권을 다루고 네, 더 추가로 필요하다면 전체에서 하거나 혹은 소위에서 하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위 청원 소위에서 충분히 논의하다가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전체회의에서 청문회가 또 필요하다. 그러면 그걸 받아서 다시 또 청문회를 열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그거는 며칠 이내에 청문회를 끝내야 된다 이런 거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한 번 해보니까 안 되겠다. 두 번, 세 번 계속 해야 되겠다. 사안별로. 그래서 사안은 지금 5가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5가지를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하루에 한 건만 하라는 법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의원님이 그렇게 세게 나가니까 세게 나가는 게 아니고요. 예. 국회법대로 정상적으로 하는 겁니다. 어쨌든 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규정이 있는 대로만 하시는 건데 네. 근데 활용하지 않았던 규정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있는 건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잠자고 있는 국회법을 흔들어 깨워서 국회법에 생기를 불어넣겠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정청래법이라는 걸 발의했어요. 뭐냐면 정청래 방지법. 네, 정청래 방지법 이 회의 위원회 뭐 상임위 같은 데서 혹은 본회의에서 다른 사람을 협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금지한다. 이게 이제 아마 정청래 의원의 위원장의 발언이 협박 내지는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지금 주장하는 것 같은데. 협박하거나 명예훼손을 저는 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리고 국회법대로 한 것이고 정청래 방지법을 만든다고 정청래가 방지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법을 만들려면 증인 선서를 거부했을 경우라든가 증인이 허위 증언을 했을 경우라든가 증인이 불성실한 태도를 취했다거나 이런 거에 대한 방지법도 같이 냈으면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게 통과될 리는 없죠. 그들도 아마 통과되기 어렵다는 걸 알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거를 뭐 정청래 방지법을 민주당에서 오케이 할 리가 있나요? 그러면 헌법을 개정해야 되는 사안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국회의원은 본회의나 상임위 공식 회의에서 발언한 걸 가지고 죄를 물을 수 없거든요. 근데 이건 죄를 묻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면책 특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지 않을까? 이건 뭐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